우리는 바쁨을 찬양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타임푸어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바쁘게 지내냐 라는 질문을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바쁘게 생활하면 뿌듯한 느낌이 들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다. 여가를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한 은퇴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어야 할 것만 같다. 아는 사람들 중에 은퇴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여가도 아주 피곤해 보인다. 그들은 골프를 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꼬박꼬박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잘 쓰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것 같다. 바쁘게 산다는 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된 바쁨 중독을 경계하라 라는 글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바쁨이라는 것이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사람일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쁜 사람을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라고까지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나태지옥이라는 지옥이 나오죠. 이 나태함이라는 죄악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에도 등장하는데요. 연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연옥은 지옥이랑 천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7가지 대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이 7개의 대죄 중에 제4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나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생전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벌로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는 게으름을 죄악, 그리고 부지런하고 바쁜 것을 미덕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죄책감은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쉬고 있으면 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침에 늦잠을 자면 상쾌하기보다는 괜히 하루를 벌써 날린 것 같아서 아깝고, 그래서 일어나면서부터 좀 우울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뭐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럴 시간에 뭐라도 배우거나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쁨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을 일컫는 단어들로 타임 시크니스 아니면 크로노필리아와 같은 단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쁨을 숭배하는 관습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망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망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바쁨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쳇바퀴를 습관적으로 바쁘게 무한정 굴리느라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궁극적인 행복을 느낄 여유도 없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바쁘게 사는 나라라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근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연 155시간, 월 13시간 길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줄어든 수치였어요. 2016년에 익스피디아에서 실시한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려 69%의 한국인이 휴가를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내가 쉬면 다른 팀원이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최고의 능률, 최고의 효율, 최고의 아웃풋을 내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다 돈으로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고, 보람찬 일이나 혼자서 즐기는 취미조차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받기도 하고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건데, 그리고 꼭 잘해야만 그걸 할 수 있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에 나온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생산성은 오직 돈이라는 단위 한 가지만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학문, 취미, 스포츠 등 배움의 불꽃을 태우는 영역이 무엇이 되었건 좋아하는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위의 납득과 승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좋아하는 그 마음과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해야 할 더 정당한 이유다. 돈을 받지 않는데 왜 굳이 뭔가를 창조하거나 기여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 사람들은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소설 쓰기를 망설이고 돈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잘것없는 뭔가에 열중하는 이들을 비웃는다. 잠시만이라도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고 창조하고 협력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자. 아니, 한 발 나아가 실제로 행동해보자. 바쁜 삶의 반대는 쉼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쉬어야 할까요? 책 타임푸어에서는 여가는 단순히 오락을 위한 시간이 아닌 명상과 사색과 탐구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 또한 레저 클래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레저 클래스는 한국말로 하면 유한 계급인데요. 즉, 노는 계급, 여가를 즐기는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유한 계층은 예술 활동을 하고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들은 책을 쓰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유한 계층이 없었다면 인류는 야만의 시대를 탈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여가학과 교수인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은 여가란 현재의 놀라움과 신비에 마음을 여는 것, 현재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현대인들 같이 사색할 시간이 없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의 신비로운 것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바쁨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쉬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데요.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와 기분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고 창의력을 높여주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휴식의 중요성은 포브스에서 나온 이 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는 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공부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쉬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쉬겠다고 다짐하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서도 계속해서 일 생각, 일 걱정, 미래 걱정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그건 진짜로 쉬는 게 아니겠죠. 그냥 몸만 멀리 떨어져서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나를 좀 떨어뜨려 놓을 때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염된 시간이라고 부른대요. 쉬는 시간에도 집안일이나 심부름, 아니면 이메일이나 문자에 대한 답변 등등 진짜로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짜잘한 활동들이나 생각들로 인해서 그 시간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5가지 방법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전원 끄기. 우리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핸드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알람을 잠시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막 분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진짜로 내가 생각해봐야 할 나에 대한 진정한 사색이나 현재에 집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는 하는데 핸드폰에는 사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연결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게 어떨 때는 정말 편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24시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명상.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혹은 5분씩이라도
바디 스캔을 하거나 호흡 명상으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눈 뜨자마자 저는 온갖 생각이 몰려들면서 좀 압도될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이럴 때 잠깐 명상으로 그 시간을 멈추면은 뭐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좀 정돈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에 치이는 게 아니라 저의 중심을 먼저 잡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멀티태스킹 금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면 바보가 된대요. 집중력을 장기적으로 아예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기억력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한 번에 하나도 제대로 집중해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 딥워크의 저자 칼 뉴포트 또한 멀티태스킹을 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중요한 일보다 피상적인 일에 집중하게 돼서 성과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할 일 목록 만들기. 저는 제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짜잘하게 있으면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걸 펜으로 종이에 직접 작성해서 눈에 보이는 목록으로 만들 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머릿속이 일단 깨끗해지고 작성한 목록에 밑줄을 그으면서 할 일을 체크해 나가다 보면 성취감도 들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을 때에도 두꺼운 일기장에 그 걱정거리를 일일이 다 적다 보면은 그 걱정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 걱정 일기는 웬만하면 다시는 안 읽어요. 마치 그 걱정을 담아놓은 일기장이 저만의 대나무 숲이 된 느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확실히 머릿속에 두둥실 떠다니는 생각보다는 직접 글로 작성해서 밖으로 내뱉는 활동이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놀이와 쉬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기.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쉬는 시간과 노는 시간도 계획적으로 따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면서 쉴지 생각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쉴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진짜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해놓고 막상 쉬는 날이 되면 뭐 하지? 뭐 하면서 쉬지? 이러다가 어영부영 지나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맞다 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또 못 보고 이런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듄 2탄을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쉬는 시간에 이걸 하면서 쉬어야지 하면서 좀 더 스스로 만족도 높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즐거운 시간과 쉼을 허락하면서 사는 게 매일매일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터처럼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100% 매일매일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감정이 요동치고 어떤 날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런 기복이 있는데 매일매일 100%의 생산성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한 요구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너무 바쁜 것에 대해서 추앙을 하고 찬양하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